소설챗. 앵무새의 인사. 얼마 전 앵무새 한 마리를 입양했다. 앵무, 따라해봐. 넌 너무 멋져. 넌 너무 멋져. 좋아, 그 다음은 예쁜 거 축하해. 예쁜 거 축하해. 앵무는 내가 가르치는 말을 금방 배웠다. 넌 너무 멋져. 넌 너무 멋져. 딱 한 가지 문제라면 축하해! 시끄러워! 가끔 말을 상황에 맞지 않게 한다는 거다. 게다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과자 봉지를 뜯어놓고 어질러 놓기도 했다. 그래도 집에 오면 안녕! 어서와! 인사는 꼭 제대로 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 깼는데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헉, 설마 앵무 밖으로 나갔나? 급히 창문을 닫고 방으로 뛰어갔는데 다행히 앵무는 방 안에 멀쩡히 있었다. 나는 안도하며 앵무를 거실로 데려왔다. 안녕! 어서와! 또 그런다. 그건 집에 들어왔을 때 하는 인사라니까.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과자를 먹은 것도 창문을 연 것도 앵무의 짓이 아니었다. 창문 아래 소파 뒤를 자세히 보면 누가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보인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 인사를 꼭 하던 앵무는 집에 들어온 침입자를 향해 인사한 것이었다. 안녕! 어서와! 일기장의 능력. 내 일기장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친구에게 장난을 쳐서 엄청나게 빡치게 만들어도 일기에 그 일을 적고서 잠에 들면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 친구는 악수를 청했다. 옆집 아저씨의 차를 훔쳐 타고 마음대로 운전하고 놀았을 때도 일기에 그 일을 적고 잔 다음날 아저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여기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나는 무적이야. 크면서 점점 대담해진 나는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일기에 쓰고 잤더니 다음날 시신과 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완전 범죄가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엄마에게도 짜증이 났다. 결국 엄마도 죽여버리고 일기에 쓰고 마음 편히 잠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며칠 후 나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사실 일기에는 아무런 특별한 힘이 없었다. 일기에 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좋아할 때 문틈 사이로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주인공이 일기를 쓰고 잠든 사이 엄마는 몰래 일기장을 들여다봤다. 엄마는 그 내용을 읽고 피해자들에게 대신 사과하거나 돈으로 이를 무마해왔으며 최근에는 시신까지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런 엄마를 죽여버리자 더는 문제를 해결해줄 사람이 없어져 주인공은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서커스의 비밀. 난생 처음으로 서커스를 보러 왔다. SNS 홍보를 보고 혹해서 왔는데 으슥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공연 수준이 뭔가 허술하고 내가 아는 서커스랑 느낌이 좀 달랐다. 그리고 좀 팁을 강요하는 분위기였다. 다음은 저희 썰테 서커스의 하이라이트 외줄 타기입니다. 흑, 보기만 해도 아찔한 외줄 위에서 서커스 단원 여자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중심을 잃고 추락했고 서커스 단원들이 달려와 얼른 천으로 가렸다. 이미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벙쪄 있는데 그 천 속에서 여자가 멀쩡히 다시 나타났다. 아 뭐야, 연출이었잖아. 속이 안 좋아진 나는 공연장을 나왔다. 벌써 가세요? 아니 외줄타기 연출이 좀 과해서요. 하시는 분도 빡셀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쌍둥이가 하는 거라 괜찮아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외줄에서 추락한 여자는 연출이 아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매표소 직원은 외줄타기 묘기는 쌍둥이가 한다고 했다. 즉 서커스 측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쌍둥이 중 남은 한 사람을 무대에 올려 마술인 척 속였던 것이다. 소심한 복수. 아, 또 전단지 붙여놨네. 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가겠냐? 나는 집 문에 가끔 광고 전단지가 붙으면 앞집에 슬쩍 붙여버린다. 사실 앞집 아줌마가 좀 얄밉기 때문이다. 저녁 7시쯤엔 늘 어디를 가시는지 퇴근 때마다 타이밍 좋게 마주치곤 하는데 볼 때마다 나한테 잔소리를 한다. 빨간 차 아가씨 차죠? 주차 좀 똑바로 해요. 그리고 맨날 배달 시켜 먹는 것 같던데 좀 줄이세요. 살쪄요. 트랄라레로 트랄랄라 몬바르디로 그렇고 딜러 리리리 랄라 짜증나. 빔. 그래서 난 전단지를 슬쩍 앞집에 붙이는 소심한 복수를 한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전단지가 아니라 좀 이상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게 뭐야? 스티커를 떼낸 나는 또 앞집에 붙여버렸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는데 소란스러워서 보니 경찰들이 앞집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스티커는 빈집 털이범이 붙여놨던 표식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인공이 집을 비우는 시간대였다. 주인공은 장난삼아 그 스티커를 앞집에 붙였고 범인은 그걸 보고 침입했다. 하지만 그 시간 집에 있던 옆집 아줌마는 범인과 마주쳤고 결국 살해당하게 되었다. 자리 양보. 놀이공원이다. 혜지 너 놀이공원에 오랜만에 왔다고 너무 들뜬 거 아니냐?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친구와 놀이공원에 놀러왔다. 주아야, 우리 저거 타자. 에이, 저건 너무 시시할 것 같은데? 재밌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놀이기구를 신나게 탔다. 재밌지? 주아야, 우리 이제 윈드썬더 타자. 윈드썬더는 이곳의 대표 롤러코스터였다. 이번에 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했는데 운 좋게 우리가 맨 앞에 앉게 되었다. 헤헤, 운빨 미쳤다. 내가 타고 싶었단 말이야. 야, 우리가 양보해주자. 그치만 어린이날은 아이들 거잖아. 올 신주아, 알겠어. 누나들 고마워. 곧 윈드썬더는 빠른 속도로 출발했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탄 열차만 기울여졌다. 그리고 주아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주아는 어린이 가족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대신 앉은 좌석이 탈선이 되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2007년 5월 5일 어린이날 일본 놀이공원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코가와라 요시노는 뒤에 있던 한 가족에게 앞좌석을 양보했고 대신 앉은 좌석이 탈선해버리면서 머리가 난간에 끼어 숨졌다. 천국의 할머니.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아, 운전 똑바로 못해? 에이, 살았잖아 한잔해. 설마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있겠어? 예, 아버지. 할멈이 죽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급히 시골집으로 모였다. 깊숙한 산골이라 장례식장이 없었기에 시골집 거실 한켠에 할머니의 사진과 향을 올려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듯했다. 다들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죽음에 울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 어디 갔어? 천국에 갔단다. 죽음이 이해가 잘 가지 않던 손녀는 시골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할머니! 계집에도 들어가 보고 할머니! 창고도 뒤져보고 옷장을 열어보며 할머니를 찾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천국은 옷장 안에 있어?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아이가 천국이 장롱에 있냐고 물은 이유는 옷장 속에서 죽은 할머니를 봤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죽여 그 안에 숨겨뒀던 것이다. 남친의 정성. 나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심했다. 심한 두통이 올 때면 세상이 빙빙 돌기도 한다. 그런 나에게 약사가 직업인 남친이 생겼다. 이 약 먹어봐. 괜찮아질 거야. 그가 건네주는 약들은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하지만 가끔은 약을 먹고도 오히려 더 아플 때도 있었다. 머리가 멍하고 손발이 저리다고? 남친은 내 증상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더 잘 맞는 약을 찾아주려고 애썼다. 미안해. 내가 자꾸 아파서 자기가 고생이네. 아니야. 전혀 고생 아니야. 며칠 뒤 고마운 마음을 담아 도시락을 싸서 남친이 일하는 약국에 찾아갔다. 자기 왔어? 손님이 좀 많네. 안에서 잠깐만 기다려. 조제실 쪽으로 들어가 기다리는데 남친이 쓰던 노트를 발견했다. 궁금한 마음에 몰래 읽어본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남친의 노트 내용을 보면 위험도 70% 비승인 신약 임상 테스트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인다. 남친이 준 약을 먹은 여친이 가끔 더 아팠던 이유는 그 실험용 신약의 부작용 때문이었다. 사실 남친은 치료를 가장해 여친에게 신약을 테스트하며 반응을 관찰하고 있던 사이코패스였다. 100명이 떨어진 곳. 어이. 조금 있어. 그치만 우리 점장님은 언제나 능숙하게 진상 손님을 상대한다. 난 카페 알바 2년차 베테랑이지만 아직도 진상 손님은 너무 힘들다. 카페라떼 우유 빼고 해달라니까? 손놈, 아니 손님, 그건 그냥 에스프레소세요. 야, 알바. 케이크가 너무 작잖아. 이딴 걸 7,000원을 쳐봐나? 그럼 이거 다 처먹어! 이딴 세상 안 살고 말지! 이곳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뛰어내린 것으로 유명한 명소다. 눈 딱 감고 낙하. 뛰어내리면 안 돼요.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거기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100명도 넘게 막아왔어요. 뭔 소리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뛰어내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남자의 말은 그 절벽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었다. 사실 그는 절벽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직접 밀어 떨어뜨려 온 것이었다. 전설의 약초. 어느 날 엄마가 병으로 쓰러지셨다. 가난 말기입니다. 엄마는 끔찍할 정도로 괴로워했다. 길어야 1년이라는 의사의 말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밤낮 없이 뒤졌다. 그러던 중 어떤 게시판에서 이상한 글을 발견했다.
어떤 병이든 어떤 상처든 고통을 끝내준다는 약초. 그 약초가 강원도 칠흑산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거짓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걸어보기로 했다. 나는 기차와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탄 끝에 강원도 칠흑산에 겨우 도착했다. 나는 열심히 그 약초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맸다. 흔히 볼 수 있는 잡초 같은 건 널려 있었지만 하지만 그 글 속 약초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그딴 낚시글을 믿은 내가 바보지. 포기하려는 그 순간 눈앞에 그 약초가 보였다. 찾았다! 나는 서둘러 엄마에게 돌아갔고 약초를 엄마에게 먹였다. 그리고 엄마는 죽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어떤 병이나 상처도 고통을 끝내주는 약초는 아픈 걸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준다는 뜻이었다. 즉, 먹으면 즉사하는 약초였던 것이다. 효녀. 이거 처리해! 이 세금도도 공무 추마! 내가 근무하는 구청복지과는 매일이 악성 민원 전쟁이다. 통통통통통통통 싸우르! 그렇지만 이 험한 곳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숨 쉴 틈을 주는 분이 있다. 그녀는 홀 어머니를 혼자 돌보며 매달 복지 상담을 받으러 오는 보기 드문 효녀다. 어머니의 연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힘든 형편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최대한 챙겨주려 했다. 어머니 최근 진단서가 있으면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니까요. 다음번 오실 때 꼭 가져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요즘 오지 않는다. 나는 복지 상담을 핑계 삼아 그녀의 집을 방문해보기로 했다. 그녀가 내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이다. 진짜로. 안녕하세요. 구청복지과 유채성입니다. 복지 상담 겸 방문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 혹시 진단서는 준비되셨을까요? 아,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누워 계셔서요. 그녀는 차를 내오겠다며 주방으로 갔다. 어머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인사라도.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공개. 그녀의 어머니는 이미 2년 전 병으로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복지금을 계속 받기 위해 사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두고 있던 것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에서 있었던 실화이며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이 되도록 2년 넘게 방치한 딸 A씨가 구속되었다.